경험은 정말 중요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분의 질의를 보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내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감사원에서 예. 표결을 하는 통에 이제 끝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은데 예. 거의 가지 못하고 좀 차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유, 또 의정 활동이 중요하시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현안 질문 드릴게요.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20억 원을 송금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시점이 묘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종료 시점으로부터 4년 뒤에 20억 원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은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다 팔았다. 4천만 원 어쩌고 했는데 또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 이 문제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기소가 되지 않는데 부합하더라. 예. 그리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를 했는데요. 그것은 도대체 얘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용산으로 가서 핸드폰 다 빼앗아버리고 자기들이 조서 꾸몄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를 모르죠. 또 증거가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시간 동안 백브리핑 하면서 마치 국민들에게는 압수수색 한 것으로 얘기했지만은 우리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한테 물으니까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죠.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권오수 김건희 여사가 이종필 예. 이 주가 조작의 선수가 셋이 앉아서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지금 현재 200억인데 액면가 이걸 500억으로 올리자. 예.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바로 신한은행 자기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종필이한테 전화하면 다 해줘. 예. 이 자체가 처음부터 공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잘 말씀드렸지만 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예. 만약 당신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은 이 판결문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부속 기소해야 된다고 하겠다. 예. 이 챗GPT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예. 아니더라고요. 예, 요즘 어떻게 됐든 예. 저는 이러한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 챗 GPT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정치인분들이 많으셔서 지난번에 김남국 전 의원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머지 사람들 권오수를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고 통장 잔고에 23억 원, 그러니까 장모 최은순 씨와 포함해서 23억 원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 주가 조작을 한 사람과 동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건이라고 예. 주식 전문가는 1억을 손해보고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렇지만 김건희, 최은순 이 모녀는 이 3억을 벌었습니다. 그런 것도 주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죠. 주가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리고 예. 이제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람들만
판결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가 37번이 거론되는데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문에는 87번이 거론됩니다. 예. 거론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주가 조작인데 하나 희망을 두는 것은 국정감사장에 나온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맨 처음에 고발한 분들이 항고한다.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할 거야. 지휘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고등법원장, 서울 고등법원장한테도 이 수사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기소도 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인해서 검찰이 죽었다 예. 하는 국민적 평가가 있는데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살릴 수 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수사권 지휘권을 발동해서 항고 사실을 철저하게 수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고검에서 재수사해서 90%가 관계를 무혐의 처분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검찰에서 불기소한 것이 항고 때문에 서울 고검으로 가더라도 90%가 계속 불기소로 남아 있었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특검밖에 없다. 저는 아,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특검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야 대표회담을 이르면은 뭐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에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민생과 관련된 얘기만 하겠다. 예를 들면은 뭐 여야 의정 협의체 아니면은 금투세 뭐 이런 거를 주로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특검 얘기는 꺼내지도 않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시는지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실 면담 후 아주 바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러한 것을 수모를 당하고도 만약 국민 뜻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반드시 특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대통령 내부는 정치 시장에서 격리를 시켜야 돼요.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렇죠. 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돌멩이라도 맞고 가겠다? 아니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돌멩이를 맞아야지 비리 덩어리 자기 부인을 위해서 돌멩이 맞는 그게 나랍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 뭐 용산 측 얘기로는 4대 개혁을 이렇게 돌멩이를 맞더라도 완수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라는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좀 뭐 변명을 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됐든 저는 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에서 풀어가고 정치를 살리고 해결하는 그런 회담이 돼야 하는데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주면서 풀어가야 된다. 정치적 협상 잘해주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치 고수로서 이게 사실 이제 당적은 민주당이지만은 정치 구당 고수로서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의 고민은 여러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소위 말해서 특검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 찬성을 하면은 배신자 프레임 유승민 전 의원처럼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어떤 정치를 할 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풀면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여야 관계는 항상 정부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은 명분을 가졌습니다. 지금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한동훈 대표에게 명분을 주고 이재명 대표는 실리를 택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명을 받게 되고 예. 또 만약에 거부권 행사에서 돌아오면은 재투표, 재의결 할 때에도 가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실리를 택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는데 예. 한동훈 대표와 대담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자기의 입지가 국민이 원하는 뜻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도 좀 어떻게든 양보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움직일 여지를 좀 줘야 되고 한동훈 대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특검이 아니라 특감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거를 놓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거는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원내 협상 전략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한동훈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어느 쪽 말이 좀 더 맞는지 좀 뭐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특별 감찰관을 임명을 하면은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해봤고, 예, 당대표를 1번 해봤습니다. 비대위원장도 3번을 해봤습니다. 예. 뭐 경험이 그 워낙 말씀은 풍부하시니까 예. 그 말씀은 한동훈 대표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예, 엄격하게는 당에서 대표는 대통령이고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원내도 원내 명실상부하게 대표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말씀이 맞고 뭐 추경호 대표는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용납되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위원회의 선정과 함께 국회에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문제는 아직도 더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아니면 국민들의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갑자기 이제 오물풍선이 북한에서 보낸 건데 오물풍선이 지금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를 이제 비방하는 마리 앙뚜아네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 있어서 좀 용산에서 화들짝 놀라기도 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보내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로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을 보내지 마라. 이것이 최종 판결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것을 제한시켰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풀어가지고 또 우리 전단이요. 또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인 굉장히 음란스럽게 해서 그걸 보내니까 그렇게 보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맞대응 우리 정부 맞대응을 한 건가요? 북한이 그러면 똑같이? 그렇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 대로 주고 말로 받아도 시원찮은데 지금 가만히로 받는 거예요. 종이 보내고 오물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먼저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을 테니까 북한도 보내지 마라. 예. 우리가 확성기를 끌 테니까 너희들도 꺼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하면은 확성기만 하더라도요. 예. 인천 강화나 김포 이 합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잡니다.
방에다 TV를 틀어놔도 못 자는 거예요. 예. 귀신 울음소리, 새 긁는 소리. 북한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규탄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안 하면 북한이 안 합니다. 우리도 지금 대북 심리전 한다고 하면서 스피커 계속 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들었죠. 예. 우리가 먼저 전단 보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에서는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다 하는 예. 거죠. 위험 지역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라는 건데 김동연 지사 접경 지역 예. 주민들은 극력 반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국회에서 조금 국방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이죠. 신원식 이제 안보실장한테 지금 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지금 텔레그램을 보낸 게 지금 언론사 사진 기자한테 포착이 됐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는 국정원의 정보를 믿습니다. 그리고 늦게 이제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동맹 우방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약 10여일 전에 먼저 얘기를 했고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미국이나 심지어 나토 사무총장이나 프랑스, 영국 아주 신중한 태도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미국에서 인정을 하고 나왔는데요. 저는 국정원의 정보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원천적으로요. 북한 보면은 김정일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김일성 자기 아버지로부터 두 가지 유훈을 받았다. 하나는 미국과 체제 보장을 수교를 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예. 두 번째도 미국이에요.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해제를 받아서 경제 발전을 시켜라.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이도 정상회담 때 얘기를 했지만은 일본, 중국, 러시아를 우리 영토를 병탐하고 늘 식민지화하려고 했다고 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 미국이 월남 대하듯 중공 대하듯 했으면은 베트남이 되고 중국이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쿠바 정도만 대해줘도 저는 이런 전쟁의 위협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원적으로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는 북한을 외교 관계를 못해가지고 친러 국가로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우리 외교가. 예, 예. 그렇지만은 현재 이번에 파병도 보면은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월남 파병하고 똑같아요. 첫째는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은 북한군 한 명당 2,000불씩 월. 예. 그러면 25,000불 되잖아요. 11,000명이 받으면은 2억 한 5천만 불 될 거예요. 예. 이런 경제적 수입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월남 파병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군인들이 6.25 후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을 실전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파병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듯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베트남에 파병을 했듯이 그런 뭐 경제적인 뭐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한기호 의원이
북한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을 하자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이게 그러니까 근데 한반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대리전이 한반도로 위기가 전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와서 제가 그 의견을 좀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한기호 의원의 개인 발언에 대해서 응대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은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아, 전쟁을 하자는. 국민적 감동이 있어요. 북한을 공격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국민들이 또 어떤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우리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안 일어나요. 예. 그렇지만 국지적 도발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기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강경파들이니까 내파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치고 넘어가야지. 예. 전쟁 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너무 뭐 확대 해석해서 오히려 정치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고 미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스터디오로 갈게요.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